여러분, 혹시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신 분이 갑자기 점심 무렵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뇌경색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힌 혈관이 10년 넘게 보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낸 결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혹시 부쩍 깜빡깜빡 하시나요? 손발이 자주 차고 저리시진 않으신지요? 오늘은 그 막힌 혈관을 푸는 과일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2가지 병이 있죠. 치매, 그리고 뇌경색. 이 둘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자란 형제 같은 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쓰러뜨리고요. 하나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을 지워갑니다. 모습은 이렇게 다른데 시작점은 똑같아요. 바로 막힌 혈관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딱 2가지만 장바구니에 담으면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어느 마트에나 다 있는 것들이고요. 이 흔한 2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풀어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들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혈관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깔려있는 길, 도로망이라고요. 심장이라는 펌프에서 출발한 피가 이 도로를 타고 손끝, 발끝, 그리고 머릿속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마치 새벽마다 동네 골목골목을 도는 택배기사님처럼요. 길이 뻥 뚫려 있으면 배달이 척척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이 안 되겠죠. 그 동네는 굶게 되는 겁니다. 뇌가 바로 그 배달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동네예요. 우리 뇌는 몸무게로 치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온몸으로 가는 피의 상당 부분을 혼자 가져다 씁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로 가는 길이 조금만 좁아져도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게 바로 그 깜빡거림이고 어지럼이고 말이 살짝 어눌해지는 증상인 겁니다. 그럼 이 멀쩡하던 길이 왜 막힐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들러붙는 것이고 하나는 굳는 겁니다. 먼저 들러붙는 것부터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담배를 가까이 하시면요. 혈관 안쪽 벽에 끈끈한 기름때 같은 것이 천천히 눌어붙기 시작합니다. 부엌 하수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설거지할 때마다 기름이 조금씩 흘러내려가죠.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쪽이 누렇게 좁아지고 결국엔 물이 콸콸 안 내려가고 졸졸 흐르게 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이 누런 기름때를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쌓일수록 피가 지나갈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2번째는 굳는 겁니다. 젊을 때 우리 혈관은 새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탱탱해요. 피가 쏟아져 들어와도 부드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 이 고무호스가 어떻게 됩니까? 햇볕에 오래 둔 낡은 호수처럼 딱딱하게 굳고 군데군데 갈라지기 시작해요. 활력을 잃은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그 굳고 갈라진 자리에 또 기름때가 들러붙고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부추기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 만든 못을 마당에 며칠만 두면 벌겋게 녹이 슬죠. 그게 바로 산소가 쇠를 망가뜨리는 산화라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트레스, 잠 못 드는 밤, 기름진 음식, 담배 이런 것들이 몸속의 활성산소를 잔뜩 만들어내고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혈관을 안에서부터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요. 이 녹을 닦아내는 우리 몸의 청소 능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활성산소가 좀 생겨도 몸이 알아서 척척 닦아냈는데요. 세월이 갈수록 그 일꾼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르신들 혈관이 더 쉽게 녹쓰는 겁니다. 억울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줄어든 일꾼을 음식으로 채워드려야 해요.
안에서 부족하면 밖에서 좋은 일꾼을 모셔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녹슬고 막히는 일을 어떻게 멈출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 안에 녹을 닦아주는 일꾼, 바로 항산화 성분을 매일매일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항산화 일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두 가지 과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혈관과 치매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밤마다 일하는 청소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요. 뇌 속 골목골목으로 맑은 물이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싹 씻어내립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 거리에 물청소차가 다니면서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쓰레기를 깨끗하게 쓸어가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는 물길이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내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니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골목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거죠. 그렇게 치우지 못한 노폐물이 10년, 20년 쌓이고 또 쌓이면 끈적하던 그 노폐물이 점점 굳어서 딱딱한 먼지 뭉치처럼 변합니다. 의사들은 이 굳은 노폐물을 나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것이 뇌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서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엔 뇌세포를 죽게 만드는 치매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큰 길 하나가 갑자기 콱 막히면 그게 뇌경색입니다. 골목들이 소리 없이 조금씩 막혀서 청소가 안 되면 그게 치매고요. 결국 두 병이 우리에게 똑같은 속죄를 내주는 겁니다. 혈관을 지켜라. 이를 풀어라. 한 가지예요. 그럼 이제 막힌 혈관을 푸틴 첫 번째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야, 채소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빨간 토마토 안에 우리 혈관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당패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토마토가 왜 그렇게 새빨갛습니까? 바로 리코펜이라는 빨간 색소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이 하는 일을 저는 방패라고 설명드립니다. 아까 활성산소가 우리 혈관을 모처럼 녹슬게 만든다고 했죠. 이 리코펜이 혈관벽 앞에 떡 버티고 서서 그 녹슬게 만드는 공격을 대신 막아줍니다. 마치 비바람 몰아칠 때 우산을 펴서 우리를 막아주듯이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녹쓰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여러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혈관 건강 지표가 더 좋게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코펜에는 또 한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으려는 끈적한 기름때,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산화된 기름때가 훨씬 더 잘 들러붙거든요. 그 첫 단계를 막아주니 플라크가 새로 쌓이는 걸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넉넉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하는 일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짠 기운, 그러니까 나트륨을 소변으로 슬슬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짜게 드시는 분들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나트륨 때문인데요. 토마토가 그걸 덜어주니 혈관에 걸리는 압력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셔서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드시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 그냥 드시면 손해보시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리코펜이라는 방패는요, 날것으로 차갑게 드실 때보다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리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생토마토를 그냥 베어 먹는 것도 좋지만요.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볶아서 드시거나 계란이랑 같이 토마토 볶음을 해 드시면 흡수가 쑥 올라갑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토마토 달걀국,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 작은 열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블루베리가 그 진한 보랏빛을 띠는 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안토시아닌은 다른 보랏빛 과일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 뇌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지키는 아주 까다로운 검문소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함부로 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관문이죠. 이건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한 고마운 장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성분도 이 검문소에서 대부분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드셔도 뇌까지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요,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이 까다로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손님입니다. 신분증 제대로 갖춘 경비원처럼 검문소를 척 통과해서 뇌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요. 그러고는 뇌세포 곁을 지키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뇌세포를 직접 지켜주는 거죠. 혈관 청소만 돕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직접 보호한다. 이게 블루베리가 진짜 특별한 이유입니다. 특히 블루베리가 집중적으로 지켜주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을 보관하는 창고,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 창고가요,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굳은 노폐물, 나쁜 단백질이 가장 먼저 들러붙는 자리도 바로 여기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 기억 창고의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나쁜 단백질이 들러붙는 것도 방해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던 어르신들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뒤 기억검사 점수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도 꿀팁이 있습니다. 비싼 생 블루베리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은 그대로니까요. 가격 부담 없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껍질에 그 귀한 보랏빛 보약이 다 들어있으니 껍질째,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작은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 한 줌, 이게 핵심입니다. 왜 꾸준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당을 딱 하루 빚이라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면 또 낙엽이 수북이 쌓이죠. 매일 조금씩 쓸어야 마당이 늘 깨끗한 법입니다. 우리 혈관과 뇌 청소도 똑같아요. 어쩌다 한번 잔뜩 드시는 것보다 매일 한 줌씩 거르지 않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작은 습관이 10년을 만든다는 말, 오늘 꼭 가슴에 새겨두세요. 대신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블루베리도 과일이라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딱 한 줌만 지켜주세요. 무가당 요구르트나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설탕에 절인 잼 형태로 드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과일만 챙겨 먹으면 끝이겠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시작일 뿐,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꾼을 들여놔도 매일 길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청소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일을 챙기시는 만큼 활성산소를 덜 만드는 생활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요. 담배는 혈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니 꼭 멀리하세요. 그리고 밤에 푹 주무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가 스스로를 청소한다고요. 잠을 설치면 그 청소 시간을 통째로 빼앗기는 셈이에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 대목에서 꼭 바로잡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요.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인다며 식초를 물에 잔뜩 타서 매일 들이켜시거나 어디서 났는지 모를 즙을 구해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좋다더라. 그 말 한마디만 듣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막힌 혈관이 음료 한 잔으로 뻥 하고 뚫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위가 헐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즙은 평소 드시던 약과 부딪혀서 도리어 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혈관은요, 마법처럼 한 방에 뚫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좋은 음식과 바른 습관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빠른 길에는 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매일 챙기면 좋을까요? 하루 일과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요,
무가당 요구르트 1컵에 냉동 블루베리 1줌을 넣고 드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보랏빛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계란과 함께 익혀서 반찬으로 곁들이세요. 익혀서 기름과 함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출출한 오후에는 군것질 대신 블루베리 몇 알을 입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딱 3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손발이 덜 시리고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막힌 혈관에서 시작되는 한 뿌리의 형제병이죠. 그 막힌 길을 풀고 뇌를 지키는 2가지 과일. 첫째는 혈관을 지키는 빨간 방패, 토마토.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둘째는 뇌세포를 직접 지키는 보랏빛 보디가드, 블루베리. 매일 1줌, 껍질째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잘 자고, 잘 걷고, 짠 음식 줄이고, 정기검진 챙기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40도 늦지 않았고요. 60도, 70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혈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마트에 가시거든 토마토 한 봉지와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꼭 장바구니에 담아오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10년 뒤를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계신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단체 대화방에도 꼭 나눠주세요. 소중한 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드리는 참 고마운 일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